2006년 10월 23일 어느 나른한 오후 중국 허난 이천현에 사는 한 남자는 밭일을 하다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알림음에 흙 묻은 손을 대충 털고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동생으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형, 돈 벌러 갔다 올게. 좀 오래 걸릴 거야.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엄마를 부탁해. 중국은 시골에서 도시로 나아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씩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비슷한 내용으로 남자의 어머니도 아들로부터 온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함께 밭일을 거들었던 아들인데 그때까지도 어디로 간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급히 아들 핸드폰으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그때로부터 아들은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실종된 아들은 몇 년 뒤 주검으로 돌아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그의 이름은 양주홍, 그녀의 이름은 양찬된. 둘은 어려서부터 같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8살 차이로 양찬젠이 17살 되던 해 양주홍이 편지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둘은 정식으로 사귀게 됩니다. 깡촌에서 자라 남자를 많이 구경해보지 못한 양찬젠에게 있어서 편지로 받은 고백은 그녀 마음에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시골에서 둘이 사귄다는 소문은 곧 양찬젠 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극구 반대하였습니다. 양주홍 집안은 아들만 5인 형제가 많은 집안이고 돈은 당연히 없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아들 5을 키우면서 다져진 드센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에게도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25살까지도 시골에서 농산일이나 거들며 살고 있는 양주홍은 앞날이 뻔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집안과 가약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부모가 해주지 못한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좋은 신랑을 만나서 여유롭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이랑 로맨스 영화 속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자신을 착각했던 것일까요? 양찬젠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양주홍과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몇 년 뒤 둘 사이에는 딸이 태어났고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혼인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 양찬젠 부모님은 힘들게 밖에서 떠돌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둘은 고향에 돌아와 양주홍의 집에서 살림을 꾸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두 청년은 어렵게 사랑을 인정받고 행복하게 사는 듯 보였습니다. 양찬젠 부모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식을 치르지 않은 것도 모자라 결혼 지참금까지 나몰라라 하는 사돈이 안 입고 왔습니다. 신혼집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아니라 오토바이 한 대도 없고 이건 말이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곱게 키운 딸이 그냥 거처를 옮기는 것만으로 다른 집 며느리가 된다면 아무런 대가가 없이 들어온 며느리는 잘 대접받지도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양찬젠 부모님은 정중하게 결혼 지참금 만이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또 둘이 서로 죽고 못 산다고 하니까 이 결혼을 인정은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돈을 맺는데 뭐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적당히 만 위안만 주라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시어머니가 그녀를 불러 앉았습니다. 대화 내용인 즉 때려 죽여도 돈 나올 구멍이 없다 였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 돈을 줘도 그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면 우리 돈인데 이런 불필요한 형식은 필요 없다였습니다. 남편 양주홍 또한 돈 앞에서는 무참히 아내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야반도주는 마을에서 다 아는 사실인데 결혼 지참금을 안 준다 한들 나 빼고 누가 너를 받아주겠냐 였습니다. 둘은 이 문제로 종종 다투었고 결혼 지참금 문제는 점점 승화되어 돈 문제만이 아닌 양찬젠 자신의 자존심 문제가 되었습니다. 양주홍은 급기야 돈 얘기가 오갈 때마다 손찌검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양찬젠은 이혼하자고 합니다. 이 말은 양주홍에게 있어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는 펄쩍 뛰면서 이혼한다면 이 돈 문제를 제기한 너의 어머니부터 죽이고 너 죽고 나 죽는다 고 악에 받쳐 소리 지릅니다. 그의 서슬퍼런 눈빛에서 이 미친놈은 뱉은 말대로 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한 양찬젠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나 흘렀을까요? 결혼 지참금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았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양찬젠은 돈 벌러 타지로 떠납니다.
젊은 그녀는 쉽게 건축 현장 일을 구했으며 거기서 본인보다 13살 많은 노총각 장청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고향이 허난으로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으며 36살 나이에 모태솔로였습니다. 같은 현장, 같은 구역에서 일하는 둘은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보다 한참 위인 그는 그녀에게 아버지와도 같이 듬직하고 믿고 의지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종종 그녀는 남편과의 불화를 이야기하였고 장청센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데 그를 설득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밖에 다른 남자가 있다고 거짓말을 할 것인데 그녀의 가짜 정인으로 장청센 당신이 되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순박한 노총각 장청센은 당신의 고통을 끊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러겠다고 합니다. 그 도시를 떠날 무렵 기차역까지 배웅 나온 장청센과 그녀는 역 근처 여관에서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나중에 양찬젠과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장청센은 좋은 남자는 맞으나 그날 기차역에서의 하룻밤은 그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고 합니다. 마을에 돌아온 양찬젠은 남편에게 말합니다. 밖에 남자가 있으니 이혼하자고 합니다. 남편의 못 믿겠다는 말에 그녀는 확인시켜 주려고 장청센과의 통화를 연결해 줍니다. 장청센은 시켜준 대로 대답했고 그녀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양주홍은 또다시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녀의 섣부른 계획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아내의 외도로 남자의 자존심이 건드려진 양주홍은 전보다 더 심하게 매질을 해댔고 악에 바친 남편의 매질에 그녀는 실신까지 하였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가혹한 매질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나날이 1년 반이나 지속됩니다. 그녀는 이런 서러움을 몰래 장청센과의 통화에서 그의 위로를 받으며 버티게 됩니다. 점점 그녀도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커졌고 입에는 죽여버리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장청센에게 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남편을 독살할 것인데 모든 것은 내가 하고 당신은 시신 처리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혹시나 사실이 탄로나면 모두 본인 혼자 감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장청센은 또다시 그녀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그날을 위해 조용히 마을 근처로 와서 머뭅니다. 드디어 그날 그녀는 쥐약이든 물 한 병을 손에 들고 남편을 마을 한적한 곳으로 불러냅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에 대한 남편의 생각을 물었고 남편 양주홍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양찬제는 화를 삭히라며 독이 든 물을 건넸으나 흥분된 남편은 물병을 집어던지고 또 다시 그녀를 폭행합니다. 약간 떨어진 풀숲에는 장청센이 바지주머니 속 과도를 만지작거리며 숨죽이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소리 때문에 둘의 대화는 자세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양찬젠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자 계획이 틀어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양주홍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쫓아왔냐며 달려드는 양주홍을 수십 년간 막노동으로 길들여진 장청센은 쉽게 제압하고 챙겨온 칼로 살해합니다. 그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신을 근처 동굴에 끌고 가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 그녀는 양주홍의 핸드폰으로 그의 가족들에게 타지로 돈 벌러 간다는 문자를 보냅니다. 완벽할 것만 같았던 증거인멸은 마지막 보낸 문자로 인해 탄로나게 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느 때와는 다름없던 작은 아들이 이렇게 쉽게 문자 하나만 남기고 떠나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한 시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수사에 들어갑니다. 부부의 갈등은 온 마을이 다 알다시피 하는 일이라 그녀는 쉽게 용의선상에 올랐고 사건도 빠르게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로양시 중구빈민법원은 살인죄로 양찬젠과 그의 내연남 장청센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녀는 후회한다고 합니다. 무고한 착한 남자를 끌어들였고 홧김에 사람 목숨을 끊었으며 한 어머니에게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안겼고 아이에게는 형장의 이슬이 될 엄마와 살해당한 아빠라는 씻을 수 없는 기억을 남겼습니다.